마지막으로 키워드 2030, 즉 2030은 뭐 청년층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점점 투표율도 높아지는 세대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제 임기 후반기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워드를 꼽는 거지요. 네. 근데 이 2030을 같이 묶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엄연히 20대와 30대가 다른 표심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른 민심을 보여주고 예. 있어요. 30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또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면 20대는 심지어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민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재인 정부, 현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양성평등 쪽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들은 군대 가기 때문에 학력이 단절된다. 예. 또 여러 면에서 여성들과 비교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반대 정서가 상당히 강해진 것이. 그러니까 이른바 신보수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20대 남성 일 정도의 이 이전과는 다른 그런 이 세대의 정서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들 세대가 좀 마음이 떠나간 가장 큰 이유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예. 또 청년들에게 또 5% 세대, 7% 세대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해소해 주겠다. 근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는 반면에 이들에게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민심이 이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젊은 층에 대해서는 이제 군대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근에 그 여당의 싱크탱크에서 나왔던 모병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병제 이슈가 나는데 참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됐어요. 사실은 지난 2016년에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선 준비하면 모병제 이제 애드벌룬을 한번 예. 띄웠었는데 한국의 경제력이라든지 인구 구조상 모병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됐는데 이걸 이제 민주당의 싱크탱크에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그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 정치인 한 명이 이렇게 총대를 메고 뛰쳐나가는 거하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이 이슈를 다뤄가느냐가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병제 자체에 대한 찬반으로 딱 갈라진다라기보다는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럼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돼 있고 이런 대안이 있고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 거지 모병제 자체에 대한 것 때문에 좋거나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민주당과 싱크탱크에서 내놨지만은 민주당에서 이걸 탁 받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지금 좀 여론을 보는 거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그래도 이제 젊은 층들한테 이제 귀에 솔깃할 수 있는 게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20대, 30대랑 구분했을 때 20대에 대해서 특별히 나오는 건 없는 거죠. 특별한 공약도 없는 데다가 예. 또 특히 이제 우리가 인재 영입이 어떤 색깔을 보이느냐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인재 영입의 하나의 또 단초가 되는 것이 총선기획단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요즘에 실망감이 있는데 보다 더 여성 쪽 또 청년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비중을 더 두어야 예. 자유한국당도 그런 새로운 틈새 시장이라고 하겠죠. 좀 더불어민주당과 맞먹는 그런 경쟁력을 키워갈 수가 있겠죠. 20대가 민주당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 우리 마음을 모른다,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라면은 한국당은 다른 나라의 사람들,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지금 느낌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날 것도 없어요. 애증도 그렇죠. 없다는 건가요? 충돌이 벌어질 접점 자체가 없는 게 지금 한국당은 문제인 거죠. 이 한국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단히 쓴소리였습니다. 예, 그 악플보다 무플인 상황인 거죠. 예. 악플보다 무풀이다. 예.